지난주에 나갔던 분배정의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답과 해설도 같이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먼저 정리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만 짚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입니다. 가의 서양사상가 갑을이 나의 그래프에 제시된 분배 방식 A, B, C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나와 있네요. 먼저 이런 거 나오면 갑을이 누군지부터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갑 읽어볼까요?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갑은 공리주의라고 두고 을은 볼까요?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누구죠 이거? 롤스죠, 롤스. 롤스가 원초적 입장.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쓰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그런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공리주의와 롤스. 갑은 공리주의 중에서도 벤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 행복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분배 방식 A, B, C라고 했어요. 밑에 나와 있죠. 사회 구성원은 3사람이다. 그래서 이 3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X, Y, Z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3사람이 있는 거죠. 이 3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 이 분배 방식, A 분배 방식에서는 이 3사람이 각각 이만큼의 이익, B 분배 방식에서는 이만큼의 이익, C 분배 방식에서는 이만큼의 이익을 얻는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를 보면서 한번 더 자세히 봅시다. 갑인 벤담은 중산층의 이익의 중시에서 C보다 B를 지지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중산층의 이익이 뭘까요? 3사람 중에서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Y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Y를 중시한다면 C보다 B가 더 크니까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겠지만 공리주의가 중산층의 이익을 중시하나요? 관계가 없습니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죠. 사회 전체 이익,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여기 잘못 썼네. 최대 행복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딱히 중산층이라는 계급의 이익을 더 중시하고 이런 거는 없었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갑, 공리주의는 능력에 따른 재화의 분배를 중시하여 C를 지지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능력에 따른 재화의 분배를 중시한 적이 없죠. 공리주의가. 공리주의는 뭘 보면 돼요?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가장 큰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을은 롤스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B를 지지한다. 롤스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의의 원칙 어떤 게 있었어요? 정의의 원칙 중에서 제2원칙의 2가지가 지켜졌을 때에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어떤 것이 롤스의 분배 방식인가를 파악하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차등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즉, 이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의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셋이 있다. 최소 수혜자가 누굴까요? Z겠죠, Z. Z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장 사회에서 처지가 열악한 수혜를 적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최소 수혜자들이 가장 이익을 많이 얻는 분배 방식을 보면 되겠네요. 여기는 70, 그리고 C는 50, B가 110이니까 B가 해당하겠죠. B의 최소 수혜자가 가장 최대의 이익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쉽죠? 괜히 복잡해 보이기만 하지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계속 볼까요? 을은 최소 수혜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중시하여 A를 지지한다. 우선적 배려를 중시를 하면 A를 지지하지 않겠죠. B를 지지하겠죠. A, B, C 중에서는 B가 가장 정의로운 분배 방식에 해당하겠죠. 롤스에 따르면. 그러면 공리주의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정의로운 분배 방식일까?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죠. 그러면 뭘 보면 될까요? 바로 이 세 가지를 더한 값을 보면 되겠죠. 이 구성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 크기를 전부 더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라고 바라보잖아요. 벤담이.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410, 여기는 여기도 410, 여기는 지금 350이 되네요. 그러면 A나 혹은 B를 정의로운 사회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학자의 입장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번까지 볼까요? 갑은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여. 일단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지 않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고, 을은 공익을 중시하여가 아니라 이제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생각해서 분배 방식을 고려하죠.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A 혹은 B, 을의 경우에는 B를 가장 정의로운 분배 방식으로 지지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그래프가 또 어떻게도 출제가 될 수 있냐? 다른 방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 구성원을 2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X, Y 축을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구성원 2명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X, Y가 각각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배 방식 A를 표현한다. 그러면 X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210이네요. X가 얻을 수 있는 210의 이익, 그리고 Y가 얻을 수 있는 지금 130의 이익.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분배 방식 A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형태가 다를 뿐인 거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B도 똑같이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X가 170, 그리고 Y가 130 해서 여기가 B의 분배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문제를 형태만 다르게 해서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 당황하지 말고 똑같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봤을 때에는.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적절한 질문. 이런 순서도 문제는 여러분들도 다 잘 풀 수 있죠? 익숙할 거예요. 봅시다. 갑은 누굴까? 소유 권리의 정당성은 취득과 이전 교정의 과정에 의해 결정되며 여기서부터 알 수 있죠. 누구예요? 노직이죠, 노직.
그래서 개인의 소유 권리가 정당하다면 그 사회의 분배도 정의롭다. 소유 권리의 과정이 정당하면. 그런데 공리주의는 분배 결과에만 관심을 두어서 소유 권리의 역사성을 간과한다 해서 자신의 이론은 역사적인 이론이고 어떻게 분배를 해야 정의로운 결과가 나온다 하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이론이다 라고 했었다고 했죠. 다음에 을은 볼까요? 사회 기본 구조는 정의 원칙들의 순서에 따라 평등한 자유에 위배되지 않게 부의 불평등을 배정해야 한다. 정의 원칙들의 순서에 따라. 그래서 누구겠어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억하죠? 제1원칙, 2원칙이 있어서 제1원칙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정의 원칙들의 순서가 있죠. 바로 롤스예요, 롤스. 그래서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평등한 자유에는 당연히 위배되지 않아야 하죠. 그리고 제2원칙이 지켜져야죠. 그래야 불평등이 정당화되죠. 그래서 롤스도 지금 공리주의를 비판하네요. 그런데 공리주의를 사회 기본 구조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면 후속하는 다른 기준들은 불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롤스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이 전체가 이익이 되어야죠. 최소 수혜자까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만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갑은 노직이고 을은 롤스일 때 한번 봅시다. 기억. A에 들어갈 말이네요.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할 권리가 허용될 수 있는가? 일단 이 노동이 투입되었을 때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노직의 취득의 원리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전의 원리에 따르면 노동이 투입되지 않고도 정당하게 양도가 되면, 그래서 정당한 이전이 발생하면 그거는 또 정당한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배타적인 소유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일단 노직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그렇다라고 하겠죠. 정당하게 양도가 발생하면 소유권이 허용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롤스는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우연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했지만 그 소유권들을 막 부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롤스도 역시 사유재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yes, no가 돼야 되는데 yes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네, 틀렸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B에 들어갈 말이래요. 그러면 노직이 예라고 답을 해야겠죠? 분배받는 사람의 도덕적 공과를 기준으로 삼는 분배는 정의의 원리에 위배되는가? 도덕적 공과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도덕적인 공, 그리고 과, 공로나 어떤 과실, 과오 이런 거.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 분배, 정의의 원리에 위배되겠죠. 노직의 입장에서. 왜? 여기서 지금 도덕적 공과를 기준으로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노직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거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봤죠? 정형적인 원리라고 봤어요. 정형적인 원리이다. 그리고 자신의 원리는 무슨 원리다? 비정형적인 원리다. 그래서 이 정형적 원리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하게 고정된 기준을 정해두고 이에 따라서 분배해야 한다고 하는 정형적 원리이기 때문에 노직은 정의 원리에 위배된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한번 써놓을까요? 이거는 비정형적 원리죠. 그 다음에 정형적 원리와 반대되는 의미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볼까요? C에 들어갈 질문이네요. 그러면 롤스가 얘라고 답할 질문. 공리 원리는 구성원 일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는가?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아까 방금 얘기했죠?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롤스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익이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이익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분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리주의는 일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정당화시킬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기만 하면 그 각각의 구성원 일부들이 어떻게 이익을 나눠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럼 리을을 볼까요? 리을도 롤스가 얘라고 답할 질문이네요.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는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맞다라고 체크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왜? 조건 없이가 아니죠.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차등의 원칙은 무엇이 우선돼야 되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우선돼야 되고, 이 정의의 원칙,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축차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다,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원칙. 그 다음에 제2원칙 중에서도 뭐가 더 먼저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더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이 따르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죠. 지금 수능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은 결국 뭐가 되니? 3번이 되겠죠. 니은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거, 롤스도 사유재산 민주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이 투입되어야만 소유권이 허용된다? 이런 것은 또 아니라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노직도 당연히 반드시 노동이 투입되지 않아도 정당하게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면 소유권이 발생하죠. 그리고 도덕적 공과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이고, 노직은 이러한 원리들을 정형적 원리라고 해서 비판했다라는 거. 그리고 롤스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익이 되는 것을 주장을 하죠. 그리고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축차적인 순서를 가진다. 가장 우선시되는 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게 가장 먼저, 이건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정의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제2원칙인데 그 중에서도 공정한 기회균등이 먼저,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이다 라는 거. 굉장히 심화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치만 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순서도 문제네요. 먼저 갑을병 누군지부터 봅시다. 갑,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던 국가와 계급 착취 역사는 끝나고 인간의 자유로운 연합체가 성립된다. 누구죠? 바로 마르크스죠. 마르크스는 공산사회, 이상사회로 공산사회를 말했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에서 이상사회인 공산사회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공산사회는 계급이 없어요. 국가도 없어요. 국가와 계급 착취 역사는 끝나고 자유로운 연합체가 성립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을을 볼까요?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시장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 등을 이유로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한다. 누굴까요? 롤스입니다.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 등에서 찾을 수 있죠, 일단. 그래서 롤스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장경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대해서 긍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병을 볼까요? 최소 국가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발생하며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갖고 있던 그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누굴까요? 우리가 배웠던 사람들 중에 노직이겠죠. 그래서 최소 국가를 주장을 했고 개인의 소유권을 이 국가가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 한번 봅시다. 갑이 마르크스고 을이 롤스고 병이 노직입니다. 자, A. 마르크스가 다른 사상가들은 아니오라고 답할 질문.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를 지향해야 하는가? 맞죠?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서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할 것을 이야기했죠. 다른 사상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맞고. 다음 니은 볼까요? 롤스는 노직은 아니요 라고 답할 질문. 사유재산의 불평등은 모두의 이익을 보장해야만 정당한가? 자, 롤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방금 말했었죠.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때 사유재산의 불평등이 인정된다.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지. 사회 구성원들이 전체가. 사회 구성원들 전체에게 이익이 될 때. 그래서 이거는 곧 무슨 말이에요?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될 때. 최소 수혜자의 이익도 보장을 할 때에만 정당화되죠. 그래서 롤스 입장에서는 예스, 노직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모두의 이익과 관계가 없어요. 취득의 원리, 이전의 원리, 교정의 원리에 맞으면 소유권이 인정되죠. 불평등도 용인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뒤에도 한번 볼까요? C. 무지의 베일 속의 사람은. 자, 롤스가 예스라고 답할 질문이래요. 무지의 베일 속의 사람은 자기 이익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가? 아니죠. 무지의 베일 속의 이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개인이죠. 이기심을 가진, 자기 이익을 고려하는 그런 개인입니다. 무지하고 무관심하지 않죠.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D 또 볼까요? 노직이 예라고 답할 질문인데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아닙니다. 왜?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이라는 거는 지금 이전의 원리에 따라서 정당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 교정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거죠? 취득의 원리 그리고 이전의 원리 전부 다 해당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다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유롭게 이전이 되었더라도 취득의 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교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로 넘어갈게요. 4번도 마찬가지 순서도 문제고요. 자, 갑부터 누군지 볼까요? 분배적 정의는 가령 사람 A와 B가 각각 물건 C와 D를 얻기 전과 후의 비율이 동등할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기하학적 비례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거 누구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고 그 다음에 을을 볼까요? 분배적 정의의 핵심 과제는 사회체제의 선택이다. 사회체제는 특수한 상황의 우연성을 처리하기 위해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념에 따라 기획되어야 한다. 우연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기획된다. 이 사회체제가 뭐에 따라 기획되죠? 지금 롤스죠.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 따라서 이 사회체제가 기획이 되죠. 찾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 우연성을 처리하기 위해 그리고 순수 절차적 정의 이거를 가지고 찾으셔야 하죠. 그 다음에 병을 볼까요?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중립적인 개념은 개인의 소유물이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 정의이다. 누구죠? 바로 노직입니다. 소유 권리 정의로서의 정의. 그래서 갑은 아리, 을은 롤스, 병은 노직일 때 봅시다. A. 아리는 yes, 다른 사상가들은 no라고 답할 질문. 분배적 정의만이 비례를 추구하는 특수적 정의인가? 맞나요? 틀렸습니다. 이 비례를 추구하는 특수적 정의 두 가지가 있어요. 위에서 봤던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분배적 정의, 그 다음에 뭐였죠? 산술적 비례에 따른 동등함을 추구하는 시정적 정의. 이렇게 그래서 이 시정적 정의 역시도 비례를 추구하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볼까요?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한가? 롤스는 이에 대해서 익숙하죠. 아까도 나왔던 말이죠. yes라고 답할 것이고 노직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정답이었고 디귿은 C, 롤스가 얘라고 답할 질문입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모두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가? 맞나요? 틀립니다. 왜? 모두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개인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타인에는 무관심하죠.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을 볼까요?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공동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은 부당한가? 라고 했을 때 노직이 얘라고 답하는가? 얘라고 답하죠. 노직은 자연적 재능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물로 봐야 된다. 개인의 재산으로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동의 소유물이 아니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롤스죠.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정답입니다. 그러면 답은 니은 리을 2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을 볼게요.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갑은 누굴까요? 정의는 합법적이며 공정한 것을 의미한다. 특수한 정의의 한 종류는 명예 금전의 분배에 관련되는 것이고 다른 종류는 사람들 간의 거래에 관련되는 것이다. 누굴까요? 방금도 봤었죠.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분배적 정의와 교환적, 교정적 정의 이렇게 나눠진다. 특수적 정의는. 그 다음에 을을 볼까요?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 아까도 봤었죠?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이 뭐예요?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를 따져보죠. 누구의 원리가? 바로 노직의 원리가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를 다 따져보기 때문에 역사적인 원리죠. 그 다음에 병을 볼까요? 정의는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원칙들의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합의할 대상이다. 정의의 원칙을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같이 합의를 한대요. 누구죠? 바로 롤스입니다. 원초적 입장인 거 알아채셔야죠. 그래서 갑부터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분배는 비례적이고 부정의한 분배는 비례에 어긋난다. 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고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로운 분배는 비례적이고 부정의한 분배는 비례에 어긋난다. 맞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로 이제 기하학적 비례에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비례에 어긋나면 부정의, 비례적이면 정의. 그 다음에 을을 볼까요? 을은 노직이었죠? 최소 국가보다 기능이 확대된 국가의 도덕적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맞나요? 틀리나요? 당연히 맞습니다. 노직은 최소 국가만을 말했죠. 그래서 최소 국가보다 기능이 확대되면 어때요? 안 되죠. 정당화 될 수 없어요. 다음에 병을 볼게요. 롤스가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틀립니다. 물론 롤스는 이 천부적 재능, 우연성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부정이냐? 아닙니다. 정의도 부정의도 아니고 이것은 무엇이냐? 자연적인 사실일 뿐인 거죠. 자연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사실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제 이 우연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갑병 볼까요? 그러면 답은 3번이고 R이랑 롤스가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에게 각자의 당연한 몫을 할당해야 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맞죠? 정의를 각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할당하는 것, 각자에게 각자의 당연한 몫을 할당하는 것, 이거를 정의라고 바라봤고 롤스도 이제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개념을 나중에 우리가 가서 배우게 될 텐데 정의로운 사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을과 병을 볼까요? 노직과 롤스가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둘에게 다. 롤스도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먼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6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부터 봅시다.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여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 누구예요? 롤스겠죠. 천부적 재능의 분포, 그러니까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은 공동의 자산이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이러한 차등 원칙에서 나와 있네요. 차등 원칙은 운명의 우연성을 공정하게 다루는 정의로운 방식이다. 다음에 을을 볼까요?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역사적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낸다. 바로 노직이죠, 노직.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이 그 절차가 공정했으면 결과도 정의롭다. 바로 역사적인 원리이다. 그래서 노직입니다. 볼까요? 각 롤스가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연성으로 취한 이득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맞을까요? 우연성으로 취한 이득을 뭐라고 우리가 대치시킬 수 있을까요? 같은 말로. 바로 우리가 계속 봤던 사회적 불평등. 지금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우연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이득을 취해. 그래도 정당하게 내 것이기는 하죠. 어떤 것이 전제되었을 때 불리한 처지에 있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그래서 이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전제 하에는 당연히 이 사회적 불평등이 허용됩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아니겠죠? 아닙니다. 롤스는 사회적 불평등을 허용합니다. 그다음에 각 롤스는 사유재산권은 정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맞습니다.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그래서 우리가 롤스의 정의 원칙 중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거,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정치적 자유, 사유재산권, 언론과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이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가 되어야 되죠. 제1원칙에 따르면. 그래서 이것은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랑은 헷갈리지 말고 잘 파악하세요. 사유재산권은 기본적 자유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을을 볼까요? 노직이 자연물에 대한 최초 취득의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나요? 제한될 때가 있죠. 어떤 때?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분배 결과에 초점을 둔 정의로는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맞나요? 이거를 한번 앞에를 띄워놓고 볼까요? 분배 결과에 초점을 둔 정의론. 노직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안 된다 했죠. 비판했습니다. 분배 결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봐야죠. 역사적인 과정. 그래서
분배 결과에 초점을 둔 정의로는 소유권을 침해합니다. 그다음에 5번 롤스와 노지기. 천부적인 운과 달리 사회적 운은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지 않다. 이건 지금 천부적인 운과 사회적인 운이라는 개념을 분리해놓고 이것이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냐, 임의적이지 않냐,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롤스는 어때요? 뭐 천부적인 운이든 사회적인 운이든 전부 다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라고 생각하죠. 우연성이라 생각하죠. 전부 다 그냥.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임의적입니다. 노직은 어때요? 천부적 운이든 사회적 운이든 임의적인가 임의적인지 않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개인의 자산이라고 보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번까지 살펴봤고요. 교정적 정의 문제도 나갔었죠. 반드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